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권 들어 33번째 청문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이 금방 또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오늘까지 31일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내일쯤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제는 검찰총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분이 안 될 확률은 0.00001%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분이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이 정권의 각종 해전문 인사 때마다 이름이 끊임없이 올랐던 분인데 거의 정권 말기에 이 정권을 책임질 방탄 검찰총장으로 앉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이분한테 세 가지 별명이 이 2년 동안에 붙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의 어떤 비리를 책임질 방탄총장, 또 그러다가 이분의 이거 임기는 2년인데 오늘 내일이죠. 내일부터 2년인데 지금 이 정권의 임기는 내년 3월에 그 대선이니까 얼마 1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이분은 적폐총장이 되는 거죠. 적폐총장. 하루아침에 칼로 국민들 여론에 날아가는 적폐총장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또 이 정권과 같은 그 성향인 또 정권이 내년 3월에 탄생한다. 대선에서 탄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살아남으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을 치는 자객 총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력의 속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금부터 제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뜬금없는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납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 김호수 총장, 검찰총장, 이분은 비판의 목소리인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검찰개혁의 완결판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이 이번 인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동안 해전문 인사 많이 하면서도 참 지치지도 않고 끼리끼리 해먹는 원시시대 부족들의 인사를 보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같이 헛웃음이 나옵니다. 참 이번에 임명된 검찰총장은 첫째 이분은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김학의 전 법무장관의 불법 출금에 관련돼서 혐의를 받는 지금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검찰로부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현 정권의 실세들과 관련이 있다는 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한 10개월에 2억 원의 변호사, 이 사건을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 2억 원이나 받는 정관예우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정관 수임료로 받아도 되겠느냐, 이런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억 원의 수임료가 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 차관한 사람으로서는 뭐 그 정도는 정관예우로서는 조직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이런 얘기를 에둘러 돌려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참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참 돈 많이 버는다. 우리 일반인들의 한 달에 2천만 원 버놓으면 진짜 이건 경천동지할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적은 돈이라고 그러니 참 이 나라가 법관 시대, 검사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셋째, 이거는 좀 국민 전체가 좀 분노할 얘기인데요. 아들이 2017년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취직할 때 아버지 직업란에 서울 북부지검장 이렇게 써넣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해 취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참 그 자식한테 무심한 아빠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심한 아빠라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한테 내 아들이 거기 원서 냅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안 했을, 전화 한번 안 했을까요? 아들이 서울 북부지검장이라고 그 지검란에 써놨을 정도면은 아버지가 그 정도 안 해, 아들만 별중나게 그렇게 했을까요? 참 이게 아빠 찬서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이분은 했습니다. 참 이분이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언급하기 어렵다. 그 몸담았던 그 법무법인의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참 청문회도 맥이 빠졌지만 국민들은 깝깝하기도 하고 저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그냥 대통령이 맘먹으면 임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저는 이제 그 이분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5공화국 청문회 때 그 당시 함버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그래서 자물쇠 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 판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방탄검찰총장 물망에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1순위로 올랐던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런 분위기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분을 선택할 때부터 청문회는 그까짓 건 요식행위다. 분명히 이분은 임명될 거다라는 확신이 모든 국민들의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한테 뭐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해서 참 실망감이 크다라는 몇몇 물색 모르는 언론들의 그 인물평이라든지 청문회 평을 보면서 저도 헛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뻔하게 요즘 아주 속된 말로 짜고 치는 뭔데 그걸 무슨 신문이라고 신문에 광고 팔아먹기 위해서 인물평이라고 청문회 평을 쓰느냐.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인사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생각보다는 국민들은 딱 두 가지 감정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객총장 얘기는 그 두 번째 얘기라고. 첫 번째는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인사의 전문성은 이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개한테나 줘버리라. 줘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뭘 할 때 굉장히 전문성을 요즘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정실로 부탁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도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선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을 비롯해서 비슷한 성향의 4분을 심사해서 지금의 검찰총장이 4명 중에서 4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꼴찌를 해서 청문회, 인사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수십 번 거론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 명예훼손으로 저를 거론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검찰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을 꼴찌로 올리다 보니까 추천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좀 망설여야 될 텐데 이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그것도 요즘 얘기로 격하게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느냐, 게다가 부정부패를 막아야 이 나라가 사느냐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명분이 걸린 그런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뿐인데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가진 4분을 그 분야에 그래도 고명한 인사들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순위가 김호수 검찰총장이 꼴찌로 추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분이 누구보다도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을 거라는 것은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때 우리가 지켜보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당 의원들의 원래 감싸는 게 뭐 주특기지만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추궁 한번 몰아치지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어차피 임명될 검찰총장한테 야당 의원들이 이 검찰총장이 임명만 되면 야당 의원 한두 사람 뭐 이렇게 흠집 잡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발목 잡힐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야당 의원들도 그거가 염려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살 추궁한 것 같아서 참 국민들도 참 웬만하면 저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이 도덕성과 정치 편향성 또 이기적인 가족 본위 처신뿐만 아니라 전문성에도 떨어지는데 그런 분을 이 정권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명한 것은 국민들한테는 이 정권과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그 불신만 주는 이번에 검찰총장이 인사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뭐 그다음 얘기하지만 권력 의지가 강하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속사정으로 표면적으로는 전문성을 내세워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내서 검찰총장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자리에 임명합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지켜보다 보니까 검찰총장도 이제는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보물칼처럼 정가의 보도라고 그러죠. 이것처럼 검사나 법조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요번에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원의 뭐 높은 자리도 이제는 판단만 잘하는 사람, 상식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법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 법 수준도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검찰총장도 꼭 이런 분들이 그 검사 출신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생각해 보고 고려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정권에서도 가장 전문적이어야 될 방송 부분에 있어요. 방송통신 부분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방송 전문인 아니고 통신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 그것도 시민단체 일하던 변호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즘 방송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KBS, MBC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KBS 시청료 내고 싶습니까? 이제 7월 달부터 또 중간 광고까지 이 정권에서는 정권에 편 들어주니까 중간 광고 내요. 중간 광고 뭐냐면은 60분짜리 여러분들이 드라마 볼 때 이제는 15분마다 아니면 20분마다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답니다. 이런 중간 광고까지 이제 1년에 1,000억 내지 500억에서 1,000억 정도 각 방송사 밀어준다는 거죠. 이때까지 말 잘 들어주니까. 이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분 방송 전문가 아니에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런 예를 보면은 검찰총장도 이제는 꼭 법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면교사의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검찰총장 인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자객총장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적폐총장이 되느냐, 아니면 방탄총장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논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남다른 충성심으로 검사들이 꾸민 검찰총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차관으로 청와대에 불려가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지침을 언론이 보는 데서 깨알처럼 그렇게 차관이 수채에 받아 적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검사라고 그랬던가요? 우리 법무부라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같은 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이러한 처신이기 때문에 목매도 그리는 검찰총장이 임명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그 분명한 것은 이 정권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시켜놓고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부터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를 안 받지만 그 밑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한다고 월성 1호기 폐쇄시킨 것을 그 당시 산업부 장관부터 공무원들이 또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이거 굉장히 큰 얘기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이 됐다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정권의 비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앞장서서 뭉개는 방탄검찰총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거는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거죠.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임기는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1년이 뭡니까? 내년 3월이면 실제 끝납니다. 혹시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더 가시적으로 눈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여당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임명해 준 대통령을 위해 방탄검찰로 충성을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선 무리하게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을 경우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이 정권의 비리를 막은 거를 직권남용이라고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다른 하나는요. 이 정권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법무장관의 지침을 받아 앞장서서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정권 비리 수사도 분명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대를 메고 막을 경우에 검찰 조직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지켜보는 국민 여론은 얼마나 싸늘해질 겁니까? 그럴 경우에 정권이 바뀌면 김호수 총장은 적폐총장으로 찍히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적폐총장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정권이 잡으면서 전 정권을 적폐정권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몰아넣었습니까? 그런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정권과 태생을 같이 하고 이 정권과 성향이 같고 이 정권에서 다시 정권 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새 정부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권력의 생리란 것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핵심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권력에 새로운 권력에 가서 붙기 위해서 부안해동하기 위해서 현재 방탄총장이 자기 임기가 남아있는데 전 정권을 잡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을 이 총장 손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자객총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주장하는 33번째 국민 동의 없이 임명되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보는 냉정한 여론이고 시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